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어떤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하루짜리 상승으로 끝나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켓 입는 것도 까먹었죠. 지금 열불나 죽겠죠, 막. 지금 정신이 지금 없어. 아주 뭐 시장 때문에 막 지금, 화나고 예, 막 그렇죠. 자켓이 있는데 입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니 더워서 예. 네, 오늘 좀 편안하게 그냥 네, 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네. 사실 뭐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섞인 그 기자들의 질문들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7월 그리고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제 9월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자, 그 사이에서 많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매크로 지표가 좀 큰 축이 되지 않을까 변동성을 주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어찌 보면 뭐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되면서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거 약간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타이밍을 우리가 잘 못 맞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시장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지금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부분에 운동-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박 팀장님의 건강에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있나요? 예. 부었어요 많이? 제가 그 뭐가 막 손에 막 나요. 손에 뭐가 난다? 수포 같은 게. 안 좋은 저기 여기 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니 오늘 아침에 약간 이상해서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포가 난다. 요새 유행하는 병 중에서 몸이 그냥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 근데 수포 정도면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웃을 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왕 뭐 예. 물집이 생긴 거 다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예. 몸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제가. 시장도 터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 건강도 안 좋고. 예. 자, 그러면 이제 YMG 박종훈 팀장님의 그 오늘 부상 톤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네, 볼까요?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이 왼쪽은 야 팔아라 지금 셀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옆에서는 좀 열렬하게 셀을 외치고 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엑셀? 엑셀이라고? 자, 이러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 놓은 거죠. 뭐라고? 엑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바이 또 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굿바이? 바이?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도대체. 예,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뭐 풍자하는 그런 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자, 이러한 어떤 변동성 안에서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 두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도와 매수 뭐 여러 가지 양쪽에서 막 외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족구 아니면 대상포진 같다고 하는데 요새 아이들 사이에서 수족구 유행이라서 부모님들 좀 많이 옵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아직 제가 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는 꼭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아픈 것도 아픈 격리를 건데. 해야 되나요? 수도쿠도? 옮죠. 지금죠. 아니 격리? 그 코로나처럼? 옮아요. 그건 아니. 예, 옮아요. 옮아요? 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내용은 온 김에 한번 쭉. 오늘 또 시간도 여유로운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부터 한번 볼까요?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적 발표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부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체크해 보면 시장의 변동성 지수 라는 제가 제목을 쓰긴 했는데 뭐 이게 변동성 지수가 뭐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8월부터는 변동성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S&P 500과 변동성 지수의 어떤 계절성을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라이 릴리가 신부전 임상시험에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지금 일라일리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여러 분야에서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라일리가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우버가 비아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전기차 시장 또는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우버와 비아디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너무 덥죠. 한국도 정말 너무너무 어제 덥고. 폭염 난리였어요. 저 근데 그 폭염인지 모르고 저녁 때 나가서 운동하다가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와서 거의 쓰러지듯 잤습니다. 저도 어제 한 2시쯤에 나갔었는데 2시요? 오후 2시에 지금 이 와. 컨디션에 2시에 나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지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전 더위를 먹었나 이런 줄 알았어요. 먹을 게 제가 없어서 몸이 지금 더위까지 배고프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워도 너무 더운데 오늘 사실 이남우 교수님께서 네.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뭐요? 얼마나 더운지 미국도 지금. 폭염이래요. 예, 지금 네. 아마 지금 실리콘밸리에 계시니까 네. 좀 캘리포니아가 좀 역사적 더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미국의 관측 이래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왜 가져나왔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친환경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같이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 대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제조업 지수 하락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뭐 이제 시장 장중에는 5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는데 뭐 일부 막판에 일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1%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3%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37%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가 네. 3.23% 거의 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자, 맵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메타는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장중에 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결국 종가로는 4.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이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라이릴리랑 뭐 헬스케어 섹터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리츠 섹터도 좋았고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도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죠. 테슬라가 또 6%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정말 8% 넘는 또 하락을 보이다가 어제 일부 또 물론 12% 올랐지만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안 갖고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또는 여러 이게 엄청난 좀 변동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8%, AMD도 마이너스 8%, 퀄컴 마이너스 9% 정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중에서 시간에 걸어서 인텔이 17%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적 발표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급락인데 좀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ARM 봤을 때도 시간의 거래 엄청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네. 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르는데 빠질 때도 이게 상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지금까지 이어왔던 랠리에 대해서 네네. 시장에 대한 뭐 약간의 뭐랄까요, 뭐 약간의 너무 높은 기대감도 좀 있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 시점에 대한 또 약간 과민한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를 또 기록했습니다. 3.98%.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우려해서 저렇게 빠지는 거라고요? 예, 그러한 모습에 지금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앞자리가 모습이고 3으로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금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자체가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가도 빠졌습니다. 뭐 7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긴장감에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반응이 좀 나왔고 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있다. 롤러코스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쓰러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예, 방송 중에 쓰러질 때 꼭 말씀하시고요. 네. 저희 카메라로 꼭 잡아야 하니까요. 예, 자 종목별 이왕이면 예, 카메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자, 종목별 뉴스 자, 보겠습니다.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뒤에 가서 기업별 소식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부 준비하지 못했던 기업별 소식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쉐이크쉑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 16%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했다라는 소식.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2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맥도날드는 좋지 않았는데 쉐이크쉑은 좋았습니다. 쉑쉑.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예. 쉑쉑 밀크쉐이크 먹고 싶네요. IFC에도 있죠. 네. 네, 제가 좀 아파요 지금. 네. 자, 그다음 아니 약간 이제 받아줄 수가 없어. 정신 네, 지금 좀 받아줄 수가 괜찮죠? 없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받아줘도 돼요. 안 받아줘도 돼요. 예, 오늘은 모든 걸 다 우리 박 팀장님께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 그다음에 모빌아이 글로벌입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또 하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2%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빌아이는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보셨던 분들은 오늘 하락하겠다 아마 아셨을 것 같고요. 또 롤스로이스입니다. 자, 롤스로이스가 또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네. 좋았고 하반기 가이던스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회사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회사가 이제 세금 공제 후에 어떤 기본 이익이 있어가지고 30% 지급 비율로 배당을 재개한다라는 발표한 후에 주가가 8%대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자동차 업계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자동차 업계도 약간의 그 소비의 패턴이 양극단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차를 사든지 네. 아니면 롤스로이스 사든지 네, 중간에 있는 뭐 벤츠와 그렇죠. 뭐 이러한 이런 벤츠가 중간이에요? 아니 롤스로이스에 비하면 네. 예.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뭐 흐름이 보이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렇죠.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메타는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그리고 주가 4%대 상승했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임원진의 어떤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4%대 상승이었는데 시장이 좀 뒷받침됐다면 한 10%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분기 시장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에도 로열티 매출에 대한 부진 때문에 네. 주가가 마이너스 16%대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애쉬입니다. 엇갈린 2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7%대 하락했는데 네. 매출은 상회했고요. EPS는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어제 이런 이제 뭐 PMI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자 시장에서는 네. 이거 계속 손을 보네요. 예. 그게 간지러우세요? 간지러우면은 뭐 한 뭐라고 하던데? 한수포? 한수포? 한 포진?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예. 같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기처럼 찌릿찌릿한 느낌? 지금 뭐 전기인간 일렉트로닉맨으로 예, 약간- 바뀌는 거예요? 약간 그런 여러분 느낌? 아닌데 요새 네. 전염병이 각종 전염병이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코로나도 날리고 다시 또 많이 생긴다 그러고 뭐 100일에다 수족구다 뭐 이런 거 다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 진짜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아니, 막혀 왜냐면 있는 오늘 제가 방송 시작이고 속에서. 네. 저 뒤에 여기 지금 밤 9시까지 방송이죠. 바이러스를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보니까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또 여기서 다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옮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안 나오면은 옮은 걸로 생각하시면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다. 되나? 예, 하여튼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뭐 경제 지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 네. 제조업 지수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소폭 하회하게 되면 뭐 일부 좀 하회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과거 이제 이전 지표와 지금 예상치를 봤을 때도 보통은 뭐 제조업 지수가 특히나 뭐 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좀 넘어야 좀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데 뭐 과거 이전 수치도 48.5%, 48.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여기서 소폭 하회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일부 반영하겠지만 뭐 크게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네. 지금 제조업 고용 지수가 너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예상치가 49였어요. 49.0이었는데 네. 43.4를 또 나타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요. 자,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48.8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46.8를 또 나타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약간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도 0.2%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이 0.3%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또 금리 인하 타이밍을 혹시 놓친 거 아니냐. 네.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같이 또 접목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변동성을 좀 크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실적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야, 저 빨간불이 몇 개 보이네요. 근데 예. 애플은 뭐 빨간 물이 별로 없는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출렁했어요. 주가가 지금 약간 소폭 올라가는 흐름을 그래요? 아마 제가 보일 한번 거예요. 볼게요. 지금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는 EPS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소폭,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자체만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대륙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중국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네.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이폰 매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매출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9% 하락을 했지만 예상치를 또 상회하다 보니까 전 세그먼트 해서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주가는 지금 하락입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예. 내가 봤을 때는 박 중국에 팀장님이 딱 올랐을 때 그때 잠깐 그 다음에 박 팀장님이 고개를 돌리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합니다. 몇 퍼센트 하락했어요? 2%. 2%요? 예, 지금 시간의 거래 본장에서는 1.68%,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구간 낙폭을 조금 줄여서 1.9%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체크를 딱 했을 때는 0.8%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예, 다시 예. 내려갔어요.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중국에 대한 매출이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 굳이 우리가 또 본다면 네. 중국에 대한 매출의 하락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일단 팀쿡에 대해서 어떤 이제 코멘트를 했는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이 1년 전보다 5% 증가한 858억 달러의 새로운 6월 분기 매출 기록을 보고했고 네. 이번 분기 동안 우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놀라운 업데이트를 발표해서 너무너무 기뻤다.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핵심 강력한 개인 생성 AI 모델을 배치하는 획기적인 개인 지능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뭐 이러한 부분에서 공유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뭐 실적 발표는 좋았고 중국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어요. 중국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고 획기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겼고요. 네. 그리고 CF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기 동안 우리 기록적인 비즈니스 성과는 11%가 넘는 EPS 성장, 그리고 290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주주들에게 320억 달러 이상 자사주 매입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한 또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 충성도 덕분에 우리는 지역의 모든 지역 부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빠르게 좀 직역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애플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외에 여러 가지 코멘트가 시장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의 거래 지금 낙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1.5%까지 낙폭 줄어들었고요. 또 다른 빅테크 종목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 있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죠. 4% 하락합니다. 네, 자,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존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을 보게 되면 총 매출 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매출. 예상치가 순 매출 자체가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자, 미국에 있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또 매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AWS 이 매출 차라리 이제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상회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좋았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매출 다른 나라 국가의 매출 자체가 좀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순 매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고 또 중요한 것 자체가 가이던스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가이던스 자체를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가 158.43 빌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의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158.5 빌리언 달러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이던스 하향 조정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의 실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 애저 쪽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지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본장에서는 줄였는데 아마존은 일단은 전체 매출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제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의 매출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주가는 4% 하락입니다. 근데 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다고 해서 본장에서도 똑같이 하락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 본장의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지금 시간의 거래 하락이 가장 큽니다. 18% 넘는 하락입니다. 네.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왜 빠지는지 아실 것 네. 같아요. 인텔이요. 지금 녹색불이 들어온 게 없어요. 다 빨갛네요. 다 빨개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매출, EPS, 그로스 마진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심지어 가이던스는 뭐 예상치가 지금 14.38 빌리언 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제시를 했죠. 컨센서스로. 근데 지금 상단이 13.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근처도 못 가는 그러한 지금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고 EPS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다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인텔 뭐 보정을 준다 그러고 엄청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인텔. 예. 그럼 CEO 뭐 사임 얘기 나오고 좀 교체 얘기 나오고 허리띠 예. 졸라 맨다 얘기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예. 뭐 물론 지금 인텔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나 그 외의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인텔의 하락 때문에 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또 약간의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인텔 자체만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가이던스도 3분기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지금 주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거 문제뿐만이 아니네요. 내용 더 준비하셨죠? 네. 네. 와, 문제가 많네, 인텔이. 뭐가 있어요? 뭐 배당금 중단한다 그러고. 아, 그래요? 해고한대요. 15%. 예. 감원.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팻 겔싱어 CEO 그죠? CEO가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입이 10개라도 좀- 할 말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뭐 주요 제품 프로세스 기술 이정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2분기 재무 성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직접 또 실망스럽다 이야기를 했고, 저게 CEO가 할 말이에요? 자, 하반기 추세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여기서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예. 당사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활용하여 운영 및 자본을 개선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 그리고 프로세스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내년에 인텔 18A 출시와 결합된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주주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자, 이런 얘기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조금 어렵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주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은 어떤 기업이었죠? 사실 어떤 뭐 기업이 가이던스가- 디즈니도 안 좋았을 때 배당 중단했었잖아요. 예. 근데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 배당금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줄 수가 없는데. 아,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러셀 2000 지수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인텔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시니까. 예, 웃지 죄송합니다. 마세요. 웃으면 안 되죠.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박 팀장님이 이렇게 아프신 거는 모더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본장에서 20%대 급락했어요. 맞아요. 예, 모더나도 박살났죠. 예, 박살났고 저도 일부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 손절했고 일부 손절하셨다고요? 손절을 했어요. 예. 물론 저도 이제 테슬라를 샀고 모더나를 샀었는데 테슬라는 일부 수익을 좀 받고 네. 모더나는 일부 손절을 하게 되면서 거의 또이또이가 됐다. 뭐 이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또 전설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더나 실적 발표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사실 EPS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30%라는 정말 큰 폭의 매출 하락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를 했다. 자, 이렇게 보여지지만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에 우리는 두 번째 mRNA 제품의 FDA 승인을 받았고 운영 비용은 크게 낮췄다. 그리고 2024년에서 2025년 코로나 시즌과 미국 내 RSV 호흡기 관련 백신 출시에 대해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뭐 두 가지로 보게 되면은 모더나의 해결 과제가 뭐냐면 유럽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 유럽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한 이 구입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의 압박으로 인해서 예상 매출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경쟁 환경이 좀 압박이 심해졌다. 네. 예, 경쟁이 심해졌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부 해외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이 2025년까지 연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은 뭐냐면 RSV 백신 자체가 이제 승인을 받고 7월 내에 미국 내에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세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3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리고 계절성 독감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제품에 대한 3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한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지금 매출 자체나 가이던스가 워낙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앞서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페라리, 그러니까 좀 약간 정말 고가 차량은 계속 견조한데 수요가 있는데 네. 이 중간 라인은 좀 더 힘들고 네. 아예 저가는 또 괜찮고 예. 이러한 소비 패턴이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걸쳐서 전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상층에 대한 어떤 소비가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살까 조금만 기다리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조금 우리가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페라리 실적 발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게 되면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가이던스를 제가 쭉 보니까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네. 예, 더 올라가다 보니까 가이던스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페라리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부한 제품 구성, 그리고 개인 맞춤화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에는 개인 맞춤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나 봐요. 개인 커스터마이즈하는. 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라리의 재무 성과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 출범으로 인해서 전략적인 혁신과 발전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라리의 전기차 출시도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로블록스 실적 발표와 로블록스 오랜만에 로블록스 오래간만이죠. 소식 예. 듣네요. 예, 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로 EPS는 상향 조정했는데 네. 여전히 손실 구간이에요. 여전히 손실 구간이고, 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사실 전년 동기에도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좀 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이던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024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매출도 괜찮고요. 또 부킹 관련된 그런 부분도 괜찮고 에비타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사실 로블록스 차트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엄청난 계절성을 보이거든요. 로블록스 계절성이 차트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요? 과거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면? 방학이 시작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개학을 시작하면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그런 지금 계절성을 이렇게 보여요. 진짜 근데 신기하죠? 약간 지금 네. 그러니까 최근 3년 차트도 그렇고 1년 차트도 계속 박스권이네요. 계속 네. 이 박스권에서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본장에서 6% 빠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소폭 밀립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네요. 네. 예, 매출 자체가 하회를 하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허쉬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려왔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최근에는 그렇게 막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허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PS랑 매출이 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네. 매출도 좀 소폭 하락 예상치를 하회했고 EPS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7%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가이던스 자체도 뭐 조금 그러니까 다운 슬라이리 하니까 이제 조금 내려가겠다 예상했던 것보다 뭐 네. 이러한 가이던스를 좀 내놓고 있고요. EPS 부분에서.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그렇게 또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크게 아마 하락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소비재 또는 뭐 맥도날드 CEO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맥도날드를 안 사 먹고 다 집에서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허쉬 같은 경우는 또 군것질류니까 저걸 예. 뭐 밥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초콜릿을 밥으로 그러니까 먹진 않죠. 뭐 이제 덜 먹겠죠. 비싼 초콜릿 잘 안 먹고. 예.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가 카테고리 스낵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하반기 혁신 파이프라인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진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데이터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제가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네.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대선이 있었던 해에 월별 변동성 지수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해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거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자체가 보시게 되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월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월별로 평균치를 내서 나온 건데 10월, 11월까지는 변동성이 아마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가 증가할 것으로 과거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이 좀 올라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S&P 500의 지수도 조금씩 이제 좀 약간의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러셀 2000 지수예요. 러셀 2000 지수의
러셀 20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은 SBB 이후로 가장 높은 변동성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 변동성 자체는 러셀 2000 지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앞서서 말씀드린 이 변동성에 대한 계절성을 좀 보게 되면 8월부터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있고, 자,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월, 11월까지는 조금 연결이 되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빅스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그냥 과거의 어떤 트렌드,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이 빅스 지수예요.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시점이 지금 9월입니다. 지금 뭐 9월 초부터 보통 과거에 올라가게 됐고, 9월 초부터 올라가게 됐을 때의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조금 일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뭐 매년 똑같이 우리가 지속되진 않겠지만 과거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이러한 흐름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10월달, 11월달이 좀 지나고 나서 변동성 지수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다시 또 S&P 500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과거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월별로 계절성으로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린데이가 불렀던 9월이 끝나면 나를 깨워라, 뭐 그러한 이제 제목이 있듯이 9월이 됐을 때 슬슬 시작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요거 AI 관련한 데이터 안 쓴다고요? AI가 지금 많은 기업에서 너희 AI 쓰니? 라고 했는데 안 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 지난 2주 동안에 84.2%였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너희들 쓸 거니? 라고 했을 때 안 쓸 거다. 노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70.6%. 물론 지금 지난 2주 동안은 안 썼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조금 더 생기겠죠. 기업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이 기업들의 어떤 설문조사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찌 보면 AI가 수익화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런 설문조사로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수치가 향후 6개월 동안에는 더 쓰겠다라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 수치가 좀 내려갔겠죠. 네. 노라는 이 대답했던 기업들이 좀 내려갔는데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쫙 내려가야 이게 많은 이제 채택을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수익화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익화되는 데 과정까지는 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뭐 기대가 좀 있다. 그러한 어떤 전망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I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결국에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쓴다라고 하니까 더 악재가 아닌가. 예. 왜 이렇게 막 드리번 마무리를 해야 그래, 되니까. 그래, 마무리해야죠. 그죠? 마무리하려고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AI 관련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주말에 푹 쉬세요. 예. 예, 병원 꼭 가시고 그러니까요.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뵐 수 있기를 알겠습니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